식초는 약이 아닙니다. 타이밍이 약이에요. 식초가 보약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오늘은 한 방울 한 숟가락, 언제 쓰느냐를 잡아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100세 TV입니다. 오늘은 집에 꼭 있는 물건, 식초를 제대로 쓰는 법을 이야기합니다. 어려운 말은 빼고 한 방울과 한 숟가락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로션에 식초 한 방울을 섞어 발랐더니 주름이 덜 생기고 얼굴이 환해졌다는 경험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왜 효과가 나는지,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하고 오래 유지되는지 그 방법을 오늘 확실하게 잡아드릴게요. 먼저 피부 이야기부터 할게요. 우리 피부 겉에는 아주 얇은 보호막이 있습니다. 비누로 너무 박박 씻으면 거칠어지고 약한 신맛이 닿으면 울퉁불퉁한 각질이 결이 반듯해집니다. 식초가 바로 그 역할을 살짝 도와주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양입니다. 많이 바르는 게 아니라 정말 조금 손바닥에서 그때그때 섞는 게 핵심이에요. 방법 알려드릴게요. 저녁 세안 후 로션 한 펌프를 손바닥에 짭니다. 여기에 식초 한 방울만 떨어뜨려요. 숟가락으로 뜨지 마시고 진짜 한 방울. 둘을 손바닥에서 살짝 비벼 섞은 다음 얼굴 전체에 비비지 말고 콧망울, 옆, 턱선, 이마 중앙처럼 번들거리는 부분만 가볍게 스치듯 올립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 괜찮으면 한 주에 2번까지만. 바르고 딱 12분 기다렸다가 손에 미온수를 묻혀 톡톡 잔여감을 한번 닦아내고 보습 크림을 덮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피부가 갑자기 하얘지는 게 아니라 탁한 회색빛이 사라지고 장결이 매끈해져서 맑아 보이는 겁니다. 중요한 주의도 함께 드릴게요. 로션통에 식초를 아예 섞어 보관하지 마세요. 제품 자체가 변해서 묽어지거나 보존력이 깨질 수 있어요. 오늘 쓸 것만 손바닥에서 즉석으로 섞는 게 정답입니다. 또 상처난 곳, 빨갛게 염증 있는 곳, 눈가나 입술 주변, 아이 피부는 건드리지 마세요. 바르고 따가움이 2분 넘게 가면 바로 물로 씻고 그날은 중단입니다. 이런 기준만 지키면 식초가 거친 산이 아니라 미세하게 결을 다듬어주는 도구가 됩니다. 두 번째는 두피입니다. 샴푸 후 마지막 헹굼에 물 한 컵을 준비하시고 거기에 식초 작은 숟가락 하나를 섞습니다. 거품을 다 씻어낸 뒤 이 물을 두피에 골고루 부어 1분만 둘게요. 그 다음에 깨끗한 물로 마무리 헹굼. 이렇게 하면 머리카락이 윤이 나며 두피가 가려운 사람은 가려움이 줄어드는 느낌을 받습니다. 단 염색 직후에는 하루 이틀 피해주세요. 색 빠짐이 빨라질 수 있어요. 이제 식사로 넘어가 보죠. 식초의 진짜 재미는 배에서 나타납니다. 밥이나 빵을 먹으면 배가 금방 비었다가 불러오고 또 금방 배고파질 때가 있죠. 식초는 그 변화를 좀 완만하게 만들어줍니다. 비결은 타이밍과 한 숟가락이에요. 식사 시작 직전 또는 식사 중간에 물 한 컵에 식초 큰 숟가락 하나를 타서 천천히 드세요. 신맛이 너무 세면 꿀을 반 숟가락 섞거나 아예 샐러드 드레싱으로 바꿔도 좋습니다. 드레싱은 간단합니다. 식초 큰 숟가락 하나에 올리브유 큰 숟가락 2개, 소금 후추 흔들어 섞어서 샐러드에 끼얹으면 끝. 밥이나 빵, 면을 함께 먹는 날에 특히 편안함을 느끼실 거예요. 배가 급하게 더부룩하지 않고 금방 허기가 몰려오는 것도 덜합니다. 밥 지을 때 쓸 수 있는 작은 요령도 있어요. 쌀을 씻고 물을 맞춘 다음 식초 작은 숟가락 반만 살짝 넣어주세요. 밥에서 식초 냄새 안 납니다. 지어서 한 김 식히고 필요할 때 데워 드시면 더 포근하고 부담이 덜해요. 밥알이 차갑게 굳었다가 데워지면 몸에서 천천히 소화되는 부분이 조금 늘어납니다. 집밥을 더 편안하게 먹는 하나의 습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식초가 음식에서 하는 일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한 숟가락이 침을 더 나오게 해서 천천히 먹게 만들고
위에서 음식이 조금만 더 오래 머물게 하며 달달한 음식이 급하게 올라오는 걸 부드럽게 바꿔줍니다. 그래서 밥, 빵, 면과 함께 먹을수록 체감이 커요. 단, 위가 예민한 분, 역류가 잘 오는 분은 소량부터 시작하세요. 큰 숟가락이 부담되면 작은 숟가락 하나로 시작해 보시고 불편하면 그날은 쉬어도 됩니다. 건강은 속도전이 아니라 오래가는 습관입니다. 여기서 잠깐 치아에 대한 얘기도 빠지면 안 되죠. 신맛이 강하면 이가 시릴 수 있어요. 식초물은 빨대로 마시면 더 안전하고 마신 뒤엔 맹물로 한번 씻어주면 충분합니다. 바로 양치질을 세게 하는 것보다 잠깐 쉬었다 가볍게 양치하는 편이 입에서는 편안합니다. 다시 피부로 돌아와 나는 바르면 화끈거리고 빨개져요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럴 때는 한 방울도 많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그럴 땐 방법을 바꿉니다. 물 한 컵에 식초를 2~3방울 떨어뜨려 면 화장솜을 적십니다. 물기만 살짝 짜서 팔 안쪽에 톡 찍어보세요. 10분 지나도 문제 없으면 얼굴에 아주 가볍게 한 번만 바릅니다. 그리고 그날은 끝. 하루에 여러 번 반복하는 건 좋지 않아요. 피부가 천천히 적응해야 나중에 보습과 윤기에 도움이 됩니다. 식초의 향도 한 가지 팁이 있어요. 향이 강한 사과 식초는 드레싱이나 절임에, 향이 부드러운 쌀현미 식초는 밥이나 국에 어울립니다. 검은 식초는 맛이 깊어서 찜이나 조림에 좋고요. 개인마다 입맛이 다르니 오늘은 한 숟가락, 내일은 반 숟가락, 내 입이 편한 지점을 찾으시면 됩니다. 신맛은 몸이 알려주는 안전벨트 같은 거라 과하면 바로 티가 나요. 그만큼 조절이 쉬운 재료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 식초는 약이 아니라 도구입니다. 상처 소독처럼 강하게 쓰는 용도는 집에서는 권하지 않아요. 아이들 피부도 건드리지 마세요. 혈압약, 이뇨제, 혈당약을 드시는 분은 생활 습관을 바꾸기 전에 의사 선생님과 한번 상의하고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대부분의 분들에게 한 숟가락은 안전하고 한 방울은 더 안전합니다. 이 두 가지만 지키면 식초는 값싸고 쉽고 오래가는 습관이 됩니다. 다시 정리해 볼까요? 저녁엔 로션 한 펌프와 식초 한 방울, 번들거리는 부분만 스치고 보습 크림으로 덮는다. 머리는 샴푸 후 물 한 컵에 작은 숟가락 하나 1분 두고 깨끗이 헹군다. 식사는 시작 전에 물 한 컵과 큰 숟가락 하나 혹은 식초 올리브유 드레싱을 샐러드에, 밥은 작은 숟가락 반 넣고 지어 한 김 식힌 뒤 데워 먹는다. 이렇게만 해도 피부는 반듯, 식사는 편안, 하루가 가벼워집니다. 오늘 영상이 이 정도면 나도 해보겠다라는 용기를 드렸다면 좋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엔 한 숟가락으로 바뀌는 또 다른 생활 습관을 들고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